물에 용과 놀고 난 후 아버지와 두 아들은 상하이궁으로 돌아왔고 두 소녀가 그들을 맞이했다. 엘렌과 엘레나도 물속에서 용을 타고 놀았다고 자랑했다. 아버지는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어 그냥 물고기 몇 마리만 타라고 하셨다. 또한 그들은 깊은 바다에서 빛나는 경치를 만났다. 이런 일은 인어족에게 매우 드문 일이며 행운으로 여겨진다. 여기 며칠 동안 정말 멋졌지만 모든 즐거움에는 끝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두 아들은 지상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오늘 하루 그들은 더 많은 대접을 원했지만 선물과 마법 수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민우는 거절했다. 공주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그를 기다리게 한 후 비밀 상자를 꺼내며 여행 중에 이것을 사용하라고 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타우미는 단순히 밥일 거라고 생각하고 상자를 받았다. 그렇게 아버지와 두 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수면으로 헤엄쳤다. 급할 필요가 없어서 아이들은 시야에 보이는 맛있는 것을 보면 달려가 잡았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민우는 근처에서 미로를 발견했다. 마치 이곳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생긴 듯했다. 엘레나와 엘렌은 기뻐하며 별 생각 없이 즉시 탐험하기 시작했다. 타쿠미는 불행히도 잠시 멈추어 이 미로에 대해 알아보아야 했다. 해변에 올라서니 그들 앞에 이동장치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 방으로 가는 길을 찾는 수고가 덜해진다. 아이를 해변에 데려다주고 타쿠미는 이것이 세계에서 53번째 미로임을 알았다. 30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10층마다 이동하는 문이 하나씩 있다. 두 아이는 즉시 가고 싶어 했지만 민우는 동의하지 않았다. 전투 전에 먼저 먹어야 하니까 물속에서 너무 오래 있었으니 말이다.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밥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해산물이 가득했다. 모험은 그 직후 시작되었다. 보통 아이들은 길을 잘 구분할 수 있으므로 타쿠미도 따랐다. 여기에는 물론 괴물도 있었지만 이 정도는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 타쿠미는 새로 배운 물의 마법을 사용했다. 엘렌과 엘레나도 이를 보았다. 아쉽게도 그들의 물구슬은 너무 느려서 개구리가 피할 수 있었다. 이건 처음 실전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개구리가 짜증내자 민우는 달래고 다시 시도하라고 했고 결국 성공적으로 처치했다. 계속해서 그들은 수상한 벽을 발견하고 점검해 보았다. 그 안에는 다양한 보물 상자가 가득했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붉은 바닷가재가 꽤 많이 정돈되어 있었다. 엘레나는 맛을 보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막았다. 아직 익지 않았으니까. 다른 보물 상자를 열어보니 여전히 음식이 가득했다. 타쿠미는 여기서 왜 자신이 아는 것과 비슷한 건조 생선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걸 요리에 넣으면 정말 최고일 거야. 남은 상자들을 열어보니 신선한 해산물들이 가득하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로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어서 고맙다고 느낀다. 6번째 층에 도착한 타쿠미는 늦었기에 잠시 쉬기로 했다. 창고를 점검하니 방금 발견한 게 쭈꾸미와 건조된 생선이 있어서 이를 활용해 전골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먹으니 정말 맛있어서 모두가 즐거워했다. 레나와 엘레나는 요즘 많이 성장해서 식사량도 많아졌다. 타쿠미도 이참에 새우를 찌기로 했다. 해산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최고급일 것이다. 술잔을 부딪히자 걱정은 잠시 접어도 타쿠미는 언제나처럼 결계를 펼쳐 안전하게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또다시 미로의 층을 무사히 넘었다. 어려움 없이. 괴물들이 점점 강해졌지만 미는 감정을 통해 약점과 강점을 모두 꿰뚫어봤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합리적인 전투법을 알려줬다. 독이 있는 적은 멀리서 마법으로 공격하라던가. 두 아이의 마법 실력도 훨씬 강해졌고 역시 물의 신의 자식답다니까. 능력치를 확인한 타쿠미는 엘렌과 엘레나가 둘 다 25레벨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신의 물 자식이라는 칭호도 붙어 있었으니까 이걸 밖에서 누가 보면 꽤나 위험한 상황이라 미는 걱정했다. 게다가 자신은 27레벨, 조만간 아이들에게 추월당할 거라서 체면이 말이 아니니 앞으로는 레벨업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지금까지는 몬스터 만나면 아이들에게 양보해주느라 그랬던 거지만 엘렌과 엘레나는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성공했다. 근데 그 몬스터가 폭죽을 떨어뜨렸는데 좀 이상했다. 두 아이가 아빠한테 써보라고 해서 진짜로 써봤다. 이 세계 사람들은 이런 걸 당연히 몰랐다. 터지는 소리에 엘렌과 엘레나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더해 이곳은 울림까지 있어서 민도기가 멍할 정도였다. 계속해서 진행하며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폭죽을 연이어 얻었다. 미로의 M층까지 왔을 때 타쿠미는 보스가 있을 거라 예상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상대가 너무 강하면 무조건 후퇴하라고. 예상과 달리 안은 텅 빈 방이었다. 몬스터 하나 없었다. 그저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가고 뒤따라가던 사람이 거의 물에 빠질 뻔해서 진땀 뺐다. 그들의 소리에 약한 몬스터들이 모여들었지만 세지는 않았다. 그래서 새아빠와 아이들은 몬스터들을 모두 처리했다. 꽤 많았기에 보상도 풍부했다. 마법 보석 화살과 몇 조각의 생선살이 떨어졌다. 이제 쥐층도 나타났으니 주저하지 않고 미는 두 아이에게 정리하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갑자기 엘레나가 물속에서 뭔가 느꼈다 말했다. 그래서 타쿠미에게 확인하라고 했는데 몬스터도 함정도 없어서 내려가서 조사해볼 수 있었다. 바닥까지 잠수하니
또 다른 보물상자가 있었다. 그 속에는 이너 팔찌가 들어있었다. 이미 하나가 있어서 잠시 보관해두고 나중에 쓸 생각이다. 설명대로 10층마다 이동 포탈이 있었다. 아직 미로에 20여 층이 남았지만 미는 육지에 올라가면 멈추고 싶었다. 내일은 원래 계획대로 B도시로 향해야 하니까. 장면 전환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항구 도시 빌리를 도착했다. 여기 시장은 매우 활기차고 온갖 먹거리들이 즐비하다. 전에 이미 이세기사쿠에게서 영주님께 보내는 추천서도 받았으니 끝나고 나서 인사드리러 갈 생각이야. 달콤한 향기가 온 사방에 퍼져서 다쿠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근처에 조개구이 가게가 있길래 한번 맛보려고 발걸음을 옮겼지. 다만 이곳 사람들은 양념에 대해선 아직 무지해서 좀 심심해 보였어. 모두 오늘 아침에 잡은 싱싱한 해산물뿐이었거든. 다쿠미가 주인장에게 양념이 있냐 물었더니 소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더 맛있게 하려고 3개 사서 직접 조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먼저 다쿠미가 치즈를 꺼내서 함께 구워 넣었지. 거기다 특제 소스를 살짝 뿌렸어. 보기만 해도 군침 돌게 만드는 맛. 완성되자 아이들도 너무 맛있다고 칭찬했고 주인장도 침 꼴깍 삼켰어. 그는 다쿠미의 조리법이 신기했어. 버터 넣는 건 이해했지만 그 소스가 뭔지 몰랐거든. 다쿠미가 말하길 그건 코이쿠치라는 나무에서 만든 소스래. 사람들에게도 먹어보게 했더니 정말 맛이 10배는 좋아졌다며 깜짝 놀랐어. 보통 먹을 땐 단맛만 느껴져서 많이 먹으면 질리는데 이렇게 먹으면 진짜 끊을 수가 없더라고. 길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끌려 들어와 입식 달라고 했어. 엘레나도 절대 그냥 안 주니까. 결국 아버지가 소스를 선물로 드려서 손님을 맞이했지. 거기에 버터도 조금 팔아서 맛을 완벽하게 살렸어. 그렇게 순식간에 오늘 가지고 온 조개가 모두 팔려버렸어. 오픈 이후 이렇게 빨리 다 팔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더라.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로 팔아도 되냐고 물었더니 다쿠미가 흔쾌히 오케이했어. 단 재료는 직접 구해야 한다고 했지.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신나서 가게 정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으러 떠났어. 다음으로 간 곳은 전에도 용의 비늘을 선물 받았던 대장간이었는데 너무 커서 어떻게 쓸지 몰랐거든. 다쿠미는 여기서 다른 용도에 맞게 도구를 만들어달라 부탁하려고 했지. 주인은 잠시 관찰하다가 이 비늘에서 강력한 마력이 뿜어져 나온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젊은이는 선물 받았다고 둘러댔지만 주인은 누가 이렇게 귀한 보물을 선물해 줄 리 없다고 믿지 않았지. 제작 과정도 너무 단단해서 쉽지 않을 거라 했어. 정말 주인은 못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엔 주디라는 젊은 장인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했지. 이게 바로 무룡용의 비늘이라는 걸 알게 된 주디는 자신이 이걸 만져볼 날이 올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 타쿠미는 이렇게 3개의 목걸이를 만들면 더 멋질 것 같다고 제안했어. 순식간에 그 청년은 디자인을 그려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귀한 재료인 만큼 함께 쓰일 것들도 소중해야 해. 금과 은은 너무 평범하니 더 특별한 게 있을까? 메인으로 쓸 금속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들만 필요해. 가죽과 끈 같은 부가 재료는 아주 희귀해야 해. 놀랍게도 타쿠미는 그런 것들을 이미 갖고 있었어. 먼저 미딘의 거미줄 신이 처음으로 준 선물 중 하나야. 그 두 사람은 그가 엄청난 양을 꺼내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소리치며 놀랐어. 이미 충분한 끈이 있어서 3개의 팔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 루디는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보고 싶어 했고 갑옷을 만들 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물어봤어. 그건 괜찮아. 주인님은 평범한 재료만 있을 테니. 하지만 그는 엄청 귀한 가죽을 꺼냈어. 이를 설명하려고 타쿠미는 자신이 A급 모험가임을 증명해야 했어. 그는 겉모습만 봐서는 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듣기엔 별로겠지만 사실 이건 이득이야. 새아버지와 아들은 재료를 숨길 수 있을 테니까. 타쿠미는 팔과 갑옷을 만들고 싶어 했어. 장갑은 작은 새가 앉을 수 있도록. 평소에 발톱에 찔리면 아프니까. 엘레는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아빠에게 뭔가를 만들어달라고 했어. 엘레나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들은 2개만 주문하기로 했어. 재련소를 나선 후 새아버지와 아들은 즉시 성당으로 가서 신과 대화하려고 했어. 그 친구를 호출하자 그는 메인이 건강한 모습에 기뻐했어. 그는 두 아이와 수중신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 신은 숨기고 싶지 않았어. 다만 그들이 누구의 아이인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는 거야. 지금 메인이 걱정하는 건 두 아이의 친부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야. 그 질문에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대답을 망설였어.